이렇게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바보처럼 제가 그냥 제 이름 올린 거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국민들 절대 다수 지금 뭐 지지율로 보면은 적극 참여층까지 뭐 60에서 최대 70%까지 지지를 한다고 봤을 때, 자 이걸 우리가 국가 발전에 동력, 밑거름, 에너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 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위기 난국에서 정말 대단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 기대가 맞습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 예. 이 중도 보수 전략. 예. 근데 진보가 없잖아요, 여기. 예, 예.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도 또 실용,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이렇게 던진 화두가 그 등소평이 제시했던 흑묘 백묘론. 예. 그리고는 이제 뭐 빨간색이면 어떻고 예. 파란색이면 어떠냐. 이제 그 전체적인 일련의 그 흐름이 그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저기 현충원 네. 나서 네. 그 묘역 그 이승만 이승만. 박정희거든. 저는 굉장히 주목한 게 이승만 박정희는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박태준 포철 회장 묘역을 참배를 했더라고요. 또 김종필 전 총리 또 네, 또 네, 갔다 네. 왔습니다. YS도 가고. 네. 그런데 저는 박태준이 딱 이렇게 보였어. 예, 왜냐하면 뭐 예. 대통령도 아니고 뭐 김종필은 거의 대통령급인데. 예. 그리고 박태준을 모르는 좀 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포철을 포항제철을 만든 예, 창업주죠.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군인인데, 그런데 저는 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이 그 박태준 묘역에 가기 전에 예. 이 생각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 등소평이 박태준 회장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등소평이 78년도에 그 흑묘 백묘론을 내세우고 개혁 개방을 해서 지금 한 40년 만에 그 중국의 G2가 된 건데, 박정희 그리고 특히 이제 박태준을 굉장히 존경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인이 연설에서도 한국 봐라, 자본주의도 계획 경제를 하는데 우리 사회주의가 왜 시장 경제를 못하냐, 이제 그런 연설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재명 후보가 근자에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인물들 네. 보면 완전히 보수의 그 이 상징 비슷한 조갑재 선생, 정규재 선생, 윤여준 씨도. 예, 윤여준 씨도 뭐 상임 선대위원장 얘기를 선대위원장 했죠. 맡기로 했다 했고, 저는 또 충격적인 어떤 그 보수 쪽의 인사를 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등소평이가 그 78년도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보수 우익의 완전히 대표 중의 대표를 북경에 초청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시카고 학파의 대부 중의 대부인 하이에크를 북경에 초청했어요. 그때.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하이에크는 밀턴 프리드만의 스승이고 그 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 네. 그리고 그 2년 있다가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진짜의 탔는데, 기회 대부죠, 대부. 그 70년대에 거의 뭐 세계를 이제 장악한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 이 시카고 학파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미국이 어떻게 하이에크를 모시냐. 거기서 그 하이에크가 한 유명한 말이, 등소평이 우리가 문화대혁명 끝나고 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도 지금 완전히 내란을 거치고 경제도 너무나 위기고, 좀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던데, 물어본 게 안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제를. 하이에크가 한 말이 너무나 간단하다. 국가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맡겨라. 마음대로 그냥 처분을 하도록, 먹든지 팔든지. 이제 그거를 즉시 집행해 가지고 3년 만에 이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했다. 저는 그 등소평을 제가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지난 40년간의 이 세계 전체의 어떤 그런 이 역사, 이것을 충분히 이 숙고하고 박태준, 박정희 묘역을 갖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중도 확장 노선으로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거론했던 인물들을 직접 찾아갔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냐. 김한배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뭐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은 극도로 분열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갈갈이 찢긴 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뭐 이념, 뭐 탄핵 찬성과 반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 방법론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정말 국민 분열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그 상처를 정말 갈갈이 찢긴 이 상처를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해주지 않는 국민까지 정말 포용하는 그것을 못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예. 자신을 지지하는 한 줌 극우 세력만 끌고 가려다가 저렇게 처참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그것을 반면교사해서 이재명 이제 정부가 도래했을 때 그런 사회 통합의 그런 화두를 일성으로 가장 먼저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댓글로 혁명적 개혁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요. 고아로 친척집에서 서름받다가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부모님을 다시 만난 느낌이다. 와, 비유가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순간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함께 가면 우리가 살리겠구나라는 느낌. 와, 혁명적 개혁님 대단하십니다. 뷰티 3737님은 슈퍼챗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정계환 대표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 때문에 이재명 의원님을 오해했던 과거의 저 때문에 어제 수락연설 오늘 또 보니 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합니다. 서픽스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분은 지지하지 않았는데 정말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재명. 당신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이렇게 주셨는데 참 이런 진심을 읽어보면 마음 하나를 우리가 참 잘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PD의 요구를 물리치고 제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 마지막 아까 연설했던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국내는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얼굴이 실제로 많이 부어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원래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게 극도의 피로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조였을 텐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과 똑같이 맞춰서 하는 모습 정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누가 되든지 간에 저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고 내용으로 승부 거는 그 좋은 경쟁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